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자, 성탄절 연휴가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또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갔고요. 원주지 오늘 낮 최고 기온 영상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고요. 또 강원 영동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고 하죠. 또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 사고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 지역 사업부가 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주시가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좀 존치로 큰 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또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이죠. 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 홍보에 앞서서 또 직원들 대상으로 회원 가입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재 기장이라서요. 지역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2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서 내년도 1월 2일까지를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곳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음주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는 금요일 밤 10시부터 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원주시가 아동복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원화 특별활동비 지원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지원, 또 취약계층 원화 입학준비금 지원,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의 지역 총소득 증가율이 17개 시도 중 3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지역소득 통계 잠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가운데 지역 총소득은 50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4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고 또 17개 시도 중에서 3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예산 문제 등으로 철수 계획을 검토했던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지역 사업부에 원주시가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방향만 정해졌을 뿐이지 또 세부 협의는 계속되고요. 좀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지역 사업부 폐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일현 위원장 연결해서요.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강원혁신센터 원주사업단 이것이 이 폐지로 방향이 잡혔다가 원주시가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좀 새롭게 또 협의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지금 큰 틀에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이 원주사업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기관입니까? 네, 정확히 그 원주 사업단은요, 예. 그 지역 혁신산업 창업 허브 역할을 하는 그 강원 창조 혁신센터가 네. 2015년부터 개설돼서 춘천에 본원이 있고요. 그리고 모카라는 센터가 또 있으면서 네. 원주의 그 지역 사업단으로 3개소를 운영하는 그 중소벤처부의 운영 예산과 네. 강원도의 운영 예산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창업 보육 기관입니다. 네,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기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네네. 그러면은 2015년 이제 개소해서요. 그동안에 어떤 역할들을 또 업무를 해왔던 거였습니까? 정확히는 그 창업에 관련된 관심 있는 지역 그 사업체들이 네. 정확하게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사업의 방향을 보듬어 주면서 사업자 간 네트워킹도 형성을 해주면서 네. 초창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여건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예. 춘천 지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행이 되는 반면에 원주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인되는 유일한 기관이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요. 예. 특히 원주뿐만이 아니라 여주, 문막, 태백, 정선, 영월, 이 강원 남서부 지역하고 그리고 그 인근에서는 충청도 지역에 있는 그 충주, 제천, 여주 이런 지역에서도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인원들이 접근성이 좋은 원주로 와서 지원을 받고 거기 그 교육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기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주던 공간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원주 지역 사업단이 춘천의 본원으로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큰 방향을 정하고요. 좀 여기 대해서 또 상당한 반발이 터져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래서 또 비대위가 이제 결성된 겁니다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던 거였습니까? 사실은 올 초에 매년 창업 예산이 줄다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운영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소에서 운영되던 거를 이제 좀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원주시하고도 초기에 토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 내 산업관에 들어가 있는데 임대 기간이 내년 5월까지다 보니까 이제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춘천 본원으로 세 군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 통합을 해도 원주 지역에 지원되는 내용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자체 판단을 했으나 이런 원주 지역 사업 간의 역할이나 중요도 그리고 원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인지가 돼서 저희 이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게 됐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주는 강원도 제1의 인구와 기업을 유치한 중요한 산업의 거점 도시잖아요. 그리고 제2영동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서울과도 근접이 1시간 정도면 도착하고요. 이런 지리적인 환경이나 주택 비용이 저렴한 그런 이슈로 원주를 정착하는 중장년의 유익도 많은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결정은 원주 시민이나 강원도 또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강원도로 인구를 유입하는 그 정책과 약간은 다르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담당자 그리고 원주시의 담당자 그리고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담당자들의 얘기를 각각 들어보니 다소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토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비대위를 결성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방향을 좀 전환하는데 계기가 된 토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것이 만약에 그 원주 사업부가 이제 춘천으로 통합이 된다면은 원주 지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그 기업들은 뭐 이런 또 이야기가 있더군요. 춘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권의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은 춘천과 원주의 지리적인 거리는 70여 킬로 정도 되고요. 원주와 서울의 거리는 80여 킬로 정도 됩니다. 불과 한 10분 정도 차이밖에 나질 않는데 춘천에서 어떤 이런 행사를 하거나 네트워킹을 한다고 해도
원주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춘천을 가서 그런 행사를 참여를 한다는 거는 생업과 그 창업 초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의 특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그 서울 경기권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수도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강원도권의 관광이나 그 친환경 농산 관련 창업하는 희망하는 인원들도 네. 접근성이 좋은 원주로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춘천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원주보다는 좋지를 못하거든요. 네, 실질적인 효과가 이제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인터뷰를 좀 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결국 원주 지역 사업단이 철수가 되면 서울 경기에 가서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확인이 됐고요. 네. 현재 지금 그 원주 지역 사업단에 주소를 둔 사업자분들도 한 18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도 당장 네트워킹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창업 관련 예산이 계속해서 축소되면서 이런 또 상황까지 몰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예산 기조가 지금 이런 그 사업들 많이 또 이제 축소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이 청년 창업 문제만큼은 이게 또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전체 그 예산이 줄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예산 부분이 식별이 되면 그걸 축소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거는 그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이 줄더라도 지금 최근에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그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떤 뭐 인구 유입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그 기업 유치 등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예산이라든가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유입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그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예산 관련돼서는 벌써 다 그 국회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네. 다만 공간적인 부분에서 운영비 그 매월 나가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원주에서 꼭 유치를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원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의사소통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단을 존치시키자 또 원주시에서 이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처음에 요청했을 때 시에서는 이 초기 입장은요. 네. 예산 부분은 지원 근거가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미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 약속하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였습니까? 일단 예산 편성 부분은 지나간 거기 때문에 다들 동의한 사항이었지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그 건물들이 원주에 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또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들도 있어요. 특히 그 남원주역에 새로 생기는 벤처센터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 활용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그 강원 창경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공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역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광수 시장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좀 상황이 이제 변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장소는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5월까지는 현재 그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이제 있고 그 뒤에 남원주 아까 이제 원지역이군요. 원지역 앞에 창업 또 이제 중소기업 이제 허브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언제 조성이 다 완료되는 거죠? 아마 지금 하드웨어적인 건물은 올해 완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허가라든가 승인 그런 절차가 내년 초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입주가 가능하다. 그 시점이 한 5월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합니다. 그 이전 시점은 어떻게 또 잘 맞아떨어지는군요. 예. 예. 뭐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공간 확보는 되는 것이겠고요.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운영 경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요. 네네. 운영 경비나 일부 좀 제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강원 창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강원도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주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원주시장님과 좀 저희 면담을 요청을 드렸고요. 예. 특히 이제 원주시와 춘천시는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하겠고요. 네. 좀 상황 다 이제 파악이 되었고요. 지금 예산 문제라든지 또 시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협의가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요.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연결해서 좀 진행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일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자신의 진료 정보가 공유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 원주시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또 이것을 이 시청 공무원들을 대해서는 먼저 또 홍보 마케팅을 또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박대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진료 지원 플랫폼은 말 그대로 의사가 환자 진료에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의 진료 지원 플랫폼은 대형 의료기관 간의 진료 정보 공유와 또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타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않아서 의료비가 중복으로 지출될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진료나 만성질환자 집중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은 전국 최초로 개인 진료 기록을 다른 병원 방문 진료 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첨단산업과 이혜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타 병원의 진료를 받을 경우에 개인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않아서 의료비가 중복되고 또 지출될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진료 또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질환의 집중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식이 없는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취약계층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 환자의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않아서 응급 환자에 대한 긴급 대응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현재 가입자 수는 18,000여 명이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병의원과 회원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진료 지원 플랫폼 좀 가입을 해야 또 이런 거 정보 공유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가입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더 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원주시에서는 내년부터 병원 진료 시에 바로 진료 지원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 병을 케어하거나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 챙길 때 그런 제도는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당사자들이 이런 거 모르는 사항들을 의료진들이 먼저 알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주면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숨기고 싶은 질병이나 과거 이력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걸 좀 지우게 해준다거나 숨길 수 있게만 해준다면 좀 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진료 지원 플랫폼 결국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의사소통 또 정보 공유가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불편을 또 개선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강원도 17개 시군에 총 66개소의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서비스 중으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성지병원, 원주 의료원 등 주요 응급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 지원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장이라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장이라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원주의 한 업체가 원주시 소초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앞서 한 차례 이미 반려된 바 있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가 소초면 의관리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려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주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M환경은 지난 10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업체는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정작 원주시로부터 시설 예정지에 대한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시설 위반 제안서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당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던 부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병원 내에서 배출된 의료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루 평균 84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서는 사업 예정지를 기존 부지에 60m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면적도 9,000제곱미터에서 8,000제곱미터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폐기물 재추진 소식에 소초 지역 주민들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동아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반대대책위원장은 치악산 자락의 창정마을이 악취, 대기오염에 시달리지 않도록 폐기물 소각장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측은 배출되는 다이옥신 물질은 고효율 백필터로 걸러낸 후 습시 세정기와 배경반지 장치로 없애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없다며 마을발전기금 수립과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그 원주에 해미산성이 있는데 이 해미산성이 도문화재로 또 사실상 지정되었다고요? 네, 원주의 천정고선 해미산성이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최근 열린 심의회의에서 원주 해미산성을 도문화재 기념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내년 1월 3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1월께 강원자치도가 해미산성을 도문화재로 지정하게 됩니다. 해미산성은 대표적인 관광 유적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인근에 있는 금두산성, 영원산성 등과 함께 연계성을 통한 역사적 가치가 재증언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도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추가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 발굴된 상선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복원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방곡 관설동과 판부면에 있는 해미산성은 홍리신라 말에서 고려초 사이에 축조된 곳으로 추정됩니다. 성벽 길이가 1.8km에 달하며 성벽과 문지, 건물터, 치성, 옹기터, 샘물터 등 유물 및 흔적이 남아있어 시대상 조명의 연구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해미산성이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여건이 마련됐다며 역사적 가치를 중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하나만 더 듣죠. 원주의 도내 최초로 스포츠 가치센터가 지어질 예정이군요. 네, 도내 최초로 K스포츠 가치센터가 원주시 호저면 광경리에 들어섭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가치센터의 지역 내 후보지 3곳 중 호저면 광경리를 최종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총 사업비 460억 원을 들여 2028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3억 원을 확보, 기본조사 설계에 들어갑니다.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은 경남 진주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1988년 서울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체험, 교육기관으로 원주만의 특화 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체험관, 다목적 운동장, 양궁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활동 모델과 미세먼지, 폭염 등을 고려해 실내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8년도 개관이라고 하는데요. 또 기대가 되는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참 기자였습니다. 자, 12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이 구성의 김혜정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